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까지 다녀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한동훈 장관의 무능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조금 생각보다 조금 더 그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용어에 잘 받아들여야죠.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에덴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 NBS,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RN서치에서는 하락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떤가요? 뭐 조사 결과가 딱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난 이후만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박스권입니다. 올라가도 살짝, 내려와도 살짝이라서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대통령 지지율의 모습이라고 다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죠.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갤럽 조사를 보면 지지층인 대구 경북 지역 60대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지지층 결집 때문인가요? 좀 그렇다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요. 이게 조사 기간이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었던 11일이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때 이제 결과를 알지는 저녁에 늦게 알아서 10일 날 좀 일부가 반영됐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 좀 평가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좀 결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 소장님, 네. 총선 인식조사에서 NBS 갤럽 리얼미터를 보면은 정권 견제론이 더 높습니다. 예. 이 같은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이건 어디까지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이대로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이 높게 나오는 것은 중도층에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있기 전인 6개월 이내에 말 그대로 중도층, 무당층, 또 수도권, MZ세대를 견인할 그런 국정 운영의 변화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 근데 주목해야 될 사항을 했습니다. 역대 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또는 선거를 앞두고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는 정권 견제론, 심판 성격이 높은데 네. 또 하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전에 역대 정권과는 다른 점이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 관련된 평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총선 구도로 물어보지 않고 내년 만약 내일이 총선 투표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냐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냐 이런 보면 비슷해요. 네.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 총선 구도만큼 더불어민주당도 완전히 민심을 끌어들이지는 못한 상태다. 이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9%포인트 높았는데요. 네. 이런 여론조사 추세는 4년 전 민주당이 압승했던 총선 직전과 비슷하다고 하던데 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 윤 정부나 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다 비슷해요. 3년 차 때 이제 그 총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는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 당시는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49%였고요. 지금은 여당인 윤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게 39%였어요. 네. 그래서 그 격차 자체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더 여당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높았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지원론과 그 견제론이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견제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그 총선 패턴으로 봤을 때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약간의 예비 징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주장님, 내년 네. 총선에서 새 얼굴을 뽑겠다는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인물 문제일 텐데 예. 총선 물갈이 여론이 각 당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엄청난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 총선이 두 정당 모두 뭐 다른 정당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강 구도가 대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또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다른 인물을 뽑겠다가 무려 절반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현상이 이게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적어도 50% 이상 물갈이, 특히 TK, PK 지역,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50% 이상의 물갈이, 특히 호남 지역, 이 정도는 돼야 네. 유권자들이 좀 바뀌려고 하네, 바뀌려고 시도를 하는 건가 이러면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0%의 물갈이는 그건 뭐 초선의 경우라도 예외는 없겠죠. 평가를 해서 그 역량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지금 여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에도 특정 지역은 그 이상으로다가 물갈이가 많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은영 수사님, 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 그룹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이 3주 전보다 증가하고 중도 진보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 이게 중도층 움직임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지금 그 보통 이제 진보층에서 여론조사 이상치가 나타났을 때 보수 과대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 리서치와 에이스 리서치 그룹의 자료를 보면은 보수층이 지금 25.3%밖에 안 돼요. 진보층이 23.8%고 중도층이 46.3%로 굉장히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게 그 무당파층을 보면 한 30%니까 이제 중도 쪽은 아마 보수 일부도 이쪽으로 왔을 거고 진보 일부도 중도로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중도층의 여론 흐름 자체가 여당보다는 야당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네. 선거 시기가 되면 다시 자기 원래 성향대로 또 이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진기훈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는데요. 선거 전에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평론가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본인의 예측은 잘 맞았습니까? 제가 뭐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네. 네, 겸손하게, 공손하게 저는 뭐 시사 스페셜에 임할 뿐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조사 기관이 가장 정확했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정확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냥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기훈 후보자의 56.5%는 대통령의 부정평가, 그리고 김태우 후보자의 39.4%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똑같습니다. 자, 우리 MBN에서 지금 이 화면을 여러 차례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기훈 후보자와 김태우 후보자의 이 결과 그대로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진기훈 후보가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높으면은 이건 상당히 사람들의 분노다. 네.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느냐? 홍김김 분노다. 왜? 홍은 뭐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왜 이래? 이런 이제 MZ 세대의 분노이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파장이 일어나면서 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왜 이래?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것이 그대로 김태우 후보자에 투영됐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김태우 후보자죠. 아, 김태우 네, 후보.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도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50%가 넘는다. 그렇다면 결과가 또 달라졌을 것이거든요.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은영 수장님, 네. 어쨌든 간에 뭐 예측 조사들 다 나왔고 네. 이제 결과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민주당 승리할 것이라고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격차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어디 여론조사 꽃이 네네. 뭐 가장 정확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예, 살펴봤는데 아까 이제 그 저기 앞에 패널 분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박정혁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김종혁 김종혁. 김정혁 네. 죄송합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 자체 조사에서도 처음보다는 뒤로 갈수록 격차 벌어졌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CG에 나온 것처럼 사전 투표의 경우는 거의 6대 3 정도 흐름이 나타났고 본 투표 때 이제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한 조직 동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많이 나와서 이제 비슷비슷하게 갔다가 이제 최종은 또 격차가 벌어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 꽃에서 이제 정확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가상번호와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예측하는 그 경험이 조금 축적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대체로 한 15에서 20%포인트 차이 격차 날 거라고는 많이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차이는 그 방법론에 따라서 그런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여론조사 기관들도 뭐 보정이라든가 좀 그런 노력들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분위기도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18%포인트 이상 격차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약간의 가장 근접한 수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당 내부에서 나온 수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좀 사전에 분위기를 좀 좌우를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전부터 이번 결과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그 위기론이 실체가 이제 거의 확인이 된 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부선이 평일날 치러졌잖아요. 물론 사전 투표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구청장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7%포인트 격차가 보면은 압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크게 격차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좀 더 투표율이 높은 총선에 대입을 해본다면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이번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의총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도부 체계가 완전히 이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칠 후폭풍과 영향이 제가 보기에는 12월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선거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국민의힘 내부, 여당 내부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국민의힘 내부 뭐 지금 총선 위기감이 생길 텐데요. 비윤계는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패배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예. 여당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정하고 변하지 않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네. 우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에 지금 여의도에서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은 뭐 오늘 아마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누구의 책임이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김기현 대표의 거취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변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도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층과 그리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좀 더 정책을 구체화해야 되는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하면은 뭐 갈등이 어느 정도 부합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 뭐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네 탓이다 남 탓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갈등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분명한 이제 메시지고 경고거든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네. 받아들인다면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등은 더 확대되겠죠. 선거라는 것이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예.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가 중요하죠. 짧게 아까 그 네. 여론조사 그 전망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 보수가 이번에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측정하는데 약간 좀 실패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격차가 좀 회사마다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예. 말씀하셨듯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갈 것인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이 점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임명직 그 당직자들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가 그대로 있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난번 민주당의 경우도 그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갈등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마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김한길 그 지금 통합위원장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선거의 기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호남 인사들이 계속 중용이 되는 것도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시면은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가 굉장히 또 큰 화제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뭐 용산발 공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무 개입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 초의 영향력 이런 걸 감안한 진단으로 보이는데 향후 총선 공천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하태경 의원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핫해 더 핫해지겠죠. 그런 이유가 지금 뭐 용산 차출 또 검사 진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든 뭐 선거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적어도 용산 차출이나 검찰 출신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많이 출마를 시도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선 탄력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얼마나 당선될 수 있냐. 그러려면 영남에서 TK에서 PK에서 이 교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없는 하태경이 나와야 된다. 제2부터 제50 하태경까지 나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 당연히 지지율 올리고 싶겠죠.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문제인데 시사 스페셜만 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어떻게 하면은 지지율이 확 오를 것 같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냥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뭔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대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를 항상 매일 여러 차례 경험하고 본인의 멱살까지도 잡을 레미 임마누엘 현재 주일 미국 대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 그랬던 사람을 옆에 뒀던 그 교훈을 반면 교사로 해서 왼쪽에는 엑셀로드, 오른쪽에는 임마누엘을 둘 수 있는 국정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배종찬 소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죠. 네. 그 하태경 의원 말씀하셨는데 네. 내년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를 옮겨서 수도권 출마 선언했는데요. 네.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어질까요?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사투리를 더 강하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사 억양이나 이런 걸 쓸 줄 알면 수도권 진출하라고 보낸다고 그래갖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있을 정도로 네. 그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그냥 있고 싶어한다. 특히 이제 당선 가능성이 보장된 영남권에서는 더 올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사실 수도권에 오려면은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온다고 해서 이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여지껏 네. 지금 그 민주당이 2012년부터 계속 수도권에서 많이 승리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서울 하태경 의원 정도가 되니까 지금 지역구로 옮기겠다고 먼저 선언할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각 정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강서구청장 직후의 기간만 조사된 건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강서구청장을 관통하는 지지율 흐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한 결과도 있고 그만큼 팽팽합니다. 네.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는 이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결집한 조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 대책을 내놓느냐 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제 친명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앞으로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지지율 변화가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떤 예측이세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정당 지지율 흐름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여론조사 예측에 약간 격차가 났던 게 그 샤이 보수가 생겼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침묵의 나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지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가 있는, 지지해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말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수층으로 그 침묵의 나선이 생기면은 선거를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침묵의 나선을 확인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질환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중진격에 해당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금 말싸움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서 지지층은 그렇게 되면 더 입을 닫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 소장님, 이 네.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견고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당내 갈등 문제가 수면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까? 완전히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강화되긴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또 연이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로 강해졌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이 리스크가 해소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재판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뭐 돈봉투 그 외에 다른 수사도 남아있는 검찰은 또 더 압박을 해올 수도 있고
또 여전히 당 내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친명과 비명계 이것도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느냐. 네. 비명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또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또 어떤 발언, 또 본인의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뭐 이번 주 당무 복귀 점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재명 대표 첫 일정이 과연 뭘지 당내 화합을 추구한다 이런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네요. 예, 예. 그게 미디어 토마토 자료에 의하면 그 당내 통합과 화합 추구해야 한다가 54.3, 그다음에 이재명 체제의 선명성을 추구해야 한다가 30.7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가 49.5, 선명성이 44.7로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꼭 선명성만을 추구하는 지금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도층의 경우는 56.1%가 통합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2년여간에 이어졌던 이 어떤 갈등의 양상을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좀 완전히 국면 전환을 하는 모습이 여나 야나 다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한편에서는 지금 이어지는 재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끝까지 갈지 아니면 뭐 임박해서 전략적으로 비례 체제로 갈지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두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 또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재판이 이제 12월 달에 뭐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된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비명 쪽에서 공천과 맞물려서 12월 달에 이른바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기설도 감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계속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현 상태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자칫 어떤 변수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월경, 1월경 갔을 때 갑자기 지지율이 고꾸라져서 한 20%대가 된다. 한국 갤럽 기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 수도권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누군가를 대세울 수가 있고 그때 누군가 대안으로 등장한다면 지금 뭐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부겸이냐 이낙연이냐 심지어는 사면을 받게 될지도 모를 김경수냐 복권이 될지도 모를 김경수냐 이런 것도 주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어떤 별다른 변수가 없어 보이죠. 예, 지금으로서는 더 공고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공천 과정에서 비대위 구성도 지금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BS 조사를 보면 국민 75%가 21대 국회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데요. 네. 뭐 사실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같은 점들이 영향을 줄까요? 네, 많이 줄 것 같고요. 지금 정치 갈등이 심해서 의정 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의견도 80%가 나왔는데 그 의정 지금 최근 국감인데 신상 발언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고성을 지르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여당 조은희 의원이 그렇게 하고 또 그걸 주도하는 그 상임위원장님도 같이 고성을 지르고 막 그 난장판 같은 분위기가 지금 국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까 그 새 인물을 뽑겠다 의견이 중도층의 경우는 25.1%가 현역을 찍고 59.5%는 새 인물을 뽑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의 20대 국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당 지지율 좀 들어봤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 데가 있고 예. 또 민주당이 뭐 한 10%포인트 앞서는 곳도 있고 좀 당 지지율만큼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예. 기관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은 그 17%포인트 차가 났는데 17.15%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어디가 더 정확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기는 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반영한 선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많이 응답자에게 영향을 줬다면 그러면요. 네. 역으로 내년 총선도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보는 게 더 정확도가 있습니까? 당 지지율보다는? 바로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예리한 질문인데 내년 총선은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대결입니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또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이 지지율과의 굉장히 경쟁이기 새로운 때문에. 설정이신데 네네. 맞습니까?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대 민주당의 지지율. 그렇죠.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투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대선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연장전의 막판 이렇게 해서 네. 결국은 누가 투표장에 더 나오느냐 싸움이에요. 어느 네. 선거든 간에.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은 보수층이 결국엔 아까 샤이 보수가 생긴 것처럼 보수층 일부가 안 나왔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충청권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대통령 지지나 여러 가지 현안조사에서 충청권의 민심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영수회담 관련 여론조사도 있네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는 여론 결과가 높은데 이건 이전부터도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 신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빨리 김기현 대표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민생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